헬로 썬피플, 여러분의 대인 멘토 한수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2020학년도 동국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 또 모집 계획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자료가요, 2020학년도 신입학 기본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국대학교에서 안내했고요. 이 기본 계획은 나중에 최종 확정되는 모집 요강에서는 일부가 좀 변경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최종안 남은 내용 확인하셔야 되고, 저도 여러분들께 다시 또 그때 가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사항을 보면요, 일단은 전형의 간소화는 계속 유지를 하겠다. 그런 설명이 있고요. 대신 모집 인원은 수시 모집에서 20학년도 갔을 때 15명 정도는 좀 줄어든다 안내하고 있고요. 그다음 모집 단위가 변경이 됐어요. 불교대학 불교사회복지학과가 사회과학대학 안에 사회복지학과로 이제 변경이 됐고, 미래융합대학의 치안과학융합학과도 융합보안학과로 변경이 됐다는 것. 그래서 저요, 멘토님 요 대학 학과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올해 없어졌어요 하는 우리 수험피플들은 올해는 여기 사회복지학과와 융합보안학과가 그 학과들을 대신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 자격이 변경됐습니다. 수시 모든 전형에서 고교 졸업 연도 제한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재수생, 삼수생, 사수생 상관없이 다 지원이 가능하시고요. 그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국내 고교 출신자 제한도 폐지됐다. 이 얘기는 국외고 학생들도 쓸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그러나 제외가 된다. 요건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수시 학생부 위주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모집 인원이 축소가 됐어요. 총 30명이 축소가 되었고, 그 중에서도 두드림인 전형에서는 14명이 축소됐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도 19명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올해 좀 크게 달라지는 게 뭐냐면은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제출했는데, 올해는 자기소개서 이제 없어지니까 그거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수시 논술에서도 역시나 4명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좀 달라지는 것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된다는 거. 그리고 자연계에서 과학 문제는 폐지되고 이제는 수리 문제만 증대된다. 그래서 수학에 난 더 강점이 있다, 과학은 좀 약했다 하는 친구들은 요 동국대학교 논술을 한 번 더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내용들도 좀 확인해 보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수시 전형 위주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목차도 한번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요. 뒤에 내용을 같이 좀 볼게요. 자, 기본 방향으로는요, 동국대에서는 시대정신과 지식사회를 선도하는 우수인재를 선발하겠다. 고교 교육 및 사교육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학교 생활 기록부 등의 전형 요소를 활용한 인재를 선발하겠다. 그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고른기회 전형 수시 모집 확대, 또 대학 입시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형 방법을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이 2020학년도에 학생 선발의 방향도 이렇게 안내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요, 이 표를 보면 여러분, 전체적으로 동국대에서 어떤 전형으로 학생들을 수시에서 선발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표적인 종합 전형인 두드림 전형이 있죠, 여러분. 그리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고요. 불교 추천 인재 전형이 있고, 고른기회 1 전형과 고른기회 2 전형, 그리고 논술과 실기, 요런 방법으로 수시에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드림 요 종합 전형이 있고,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이 있고요. 특별 전형 중에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고른기회 1 중에는 내가 어느 부분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셔야 되고, 고른기회 2 전형에서도 내가 확인이 되는지, 자신이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요렇게 확인해 주시고, 요거 보면요, 모집 단위 및 모집 인원, 입학 전체 정원을 이제 안내해 주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요거 안내해 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이 전체 입학 정원보다도 뭐가 중요하냐면은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요 페이지는 동국대학교가 또 가로로 줘가지고 이렇게 한눈에 이렇게 가로로 보여요, 여러분. 작으면 제가 이렇게 확대하면서 지금 보여드릴게요. 보면은 모집 단위에 따른 전형별, 유형별, 모집 인원 요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멘토님 저는 동국대학교에 철학과를 쓰고 싶은데요. 두드림 전형으로는 학생을 뽑는데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으로 학생을 뽑지 않네요. 불교 추천 인재로도 안 뽑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내가 어떤 과를 가고 싶은데 그 과가 이 대학에서는 어떤 전형으로 뽑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내가 준비할 방향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전형으로 다 뽑지 않을 수 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요게 요 표를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내가 어떤 학과 보고 싶은데 그 학과는 요거를 안 뽑는구나, 뽑는구나. 요거를 요 페이지를 꼭 확인해서 내가 어떤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 보면 2020학년도니까 여러분 올해 2019년에 수시원서 접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 원서 접수 시기 한번 봐주세요.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10일까지 그 중에서 3일 이상 실시를 한다. 그리고 뭐 종합전형 면접의 경우에는 11월에 되고 논술고사도 11월에 진행을 하겠다. 아직은 이게 지금 계획안이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모집 요강 확정안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자세한 날짜까지도 나오니까 그거 같이 그때 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형 유형별 전형 요소 및 반영 비율 이렇게 보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 전형 안에 두드림 전형과 불교 추천 인재 전형, 고른기회 1 전형은 일단 1단계에서 학생을 서류로 100% 선발을 합니다. 3배수 이내로 뽑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서류라는 거는 여러분의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죠. 학생부와 자소서를 통해서 일단 학생들을 선발을 해요. 3배수라는 거는 만약에 아까 제가 뭐 국문과를 쓸 거다. 근데 국문과에서 학생을 10명을 뽑는다. 그럼 3배수니까 1단계에서 일단 30명을 뽑아요. 1등부터 30등까지를 학생을 뽑아. 그러면 그 학생들 30명의 학생을 데리고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하는 겁니다. 면접 이렇게 30%로 면접을 실시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 최종 10명은 붙고 나머지 20명은 떨어지는 거예요. 예비번호를 받겠죠. 예비번호 쭉 받았다가 이제 앞에 나중에 등록 안 하는 학생이 생기면은 순서대로 이렇게 충원 합격의 대상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요. 요게 이제 두드림 전형, 불교 추천 인재, 고른기회 1 이렇게 뽑는 거고, 이제 종합 전형 중에서도 학교장 추천 인재랑 고른기회 2 전형의 경우에는 일괄로 뽑는다. 서류 100%로만 뽑는다. 일괄로 뽑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단계별로 1단계에서 몇 명 뽑았다가 2단계 또 본다. 이게 아니라 그냥 서류 한 번에 딱 합격, 불합격이 그냥 한 번에 딱 나오는 거야. 서류만 가지고. 그러니까 자, 같은 종합 전형이지만 요 위에 있는 전형과 아래에 있는 전형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면접이 있다 없다의 차이다. 면접이 있는 경우에는 1단계에서 내가 서류가 살짝 조금 뭔가 부족하고 좀 아쉬운 게 있더라도 1단계 합격하면 면접에 가서 이렇게 뒤집을 기회가 있는데 여기 요 두 번째 전형의 경우에는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전형을 노리는 친구의 경우에는 여러분의 서류, 학교생활기록부 요게 훨씬 더 중요해진다. 한 번 더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에는요. 논술은 60%가 들어가고 교과, 내신도 반영되고요. 출결도 반영되고 봉사 시간도 반영이 됩니다. 요거 뒤에 가서 조금 더 자세하게 보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논술 준비를 하겠다 하는 친구들은 수능 최저도 꼭 같이 공부해 주셔야 되고요. 실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요 문학, 뭐 소프트웨어, 실기 전형인 친구들도 요 실기랑 나머지 학생부 어떻게 반영되는지 이렇게 1단계에서 10배수로 뽑고 2단계 뽑는다. 요런 내용들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넘어가 보면요. 한 전형씩 설명을 해볼게요. 보면은 첫 번째 먼저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 두드림 전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그래서 지원 자격 보면 국내외 고교 졸업 예정자,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고도 된다. 또 법령이어야 동등 이상의 학력 인증 취득한 자, 검정고시생들 가능하고요. 그러나 외국 검정고시 합격자는 안 된다. 이렇게 쓰여 있고요. 학생 선발하는 방법 앞에서 좀 설명드렸지만 일단 1단계에서 3배수 이내로 서류 종합평가로 뽑아요. 1단계에서. 그리고 나서 2단계에서 면접을 실시해서 30%로 학생을 선발하고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 배점을 봐봐. 배점이랑 기본 점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서류 종합평가를 이제 100%로 선발을 하는데 제일 만점 받았다 하면 1000점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붙었다고 해도 300점은 받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점 기준이라고 해도 1등과 꼴등이 1000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기본으로 700점 차이 안에서 결정을 하는 거다. 경쟁을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넘어가서도 역시나 면접이 이렇게 기본 점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는 무조건 날 면접까지 최선을 다한다는 생각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요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다른 학과들은 다 1단계에서 3배수 이내로 선발하지만 여기에 이제 써있는 영어 영문, 물리 반도체, 법학, 경영, 회계, 전자전기, 건설환경, 화공생물, 건축공학, 산업시스템 요 과들은 1단계에서 2.5배수만 선발을 한다. 그러니까 3배수 뽑는 것보다 아무래도 우리가 1단계 통과할 확률이 조금 줄어드니까. 이해되셨죠? 조금 어려울 수 있다. 2.5배수니까 그거는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 전형인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입니다. 이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 학교장 추천이니까요. 국내 고교 또는 대한민국 교육부 인가된 제외 한국 학교 졸업 예정자면 되는데 중요한 거는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야 되겠죠. 이때 학교별 명수 제한이 있어요. 보면은 고교 추천 인원으로 총 4명 까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 학교에서 4명 이내로만 추천이 가능하고 여기 보면은 모집 단위 계열 기준으로 계열별 2명 이내로 제한한다. 그 얘기 뭐냐면은 이과 2명, 우리 자연계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문계열. 근데 이과, 문과 여러분 이게 알아듣기 쉽잖아. 이과 2명, 문과 2명인데 모집 단위 계열 기준이니까 우리 고등학교에서 이과반에서 2명, 문과반에서 2명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그 모집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야. 그 얘기 뭐냐면은 우리 학교에서는 이과반이 N인데 고등학교에서는 이과인 N인데 얘가 대학에서 문과에 지원하겠대. 그러면 문과는 이미 한 명 찬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문과인데 문과에 지원하겠대. 얘가 이제 2번 됐지, 2번째 됐지. 그러면 이제 2명 꽉 찬 거야. 더 이상 문과에 지원할 수가 없는 거야. 고등학교가 문이과랑 상관없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 그 고교 추천인원 총 4명인데 각 계열별 2명까지만 지원할 수 있는데 그거는 모집 단위 계열 기준이다라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학교장 추천 전형은 아까 일괄로 뽑는다고 했죠? 1단계, 2단계 뽑지 않고 그냥 한 번에 다 뽑는다. 서류로만 100%로 뽑는다.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적용하지 않는다. 되어 있고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작년까지는 자기소개서를 함께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자소서를 안 쓴다. 자, 여러분 그러면 뭐가 중요해질까요? 얘기해봐. 학교생활 기록부가 이제 정말 중요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자기소개서를 쓸 때는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 조금 부족해도 자기소개서에서 내 얘기를 좀 막 쓰고 부족한 거 보완하고 잘한 거 좀 자랑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자기소개서를 안 받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말 자소서 쓰듯이 꼼꼼하게 써야 되겠죠. 과정이 보이게끔 성장한 그런 내용들이 보이게끔 선생님과 계속해서 이렇게 상의하면서 또 선생님들께 잘 말씀드려가지고 내가 했던 활동에 빠지지 않게 노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동국대학교에 또 불교 추천 인재 전형 되어 있죠. 요거는 학교도 학교지만 요거
여기 국내외 고교 졸업자, 그 다음에 동등 이상 학력인 자여야 되는데, 요 대한불교 조계종 산하 사찰, 뭐 주지스님 혹은 소속 종립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이제 불교학부 승려 이렇게 되어 있는 따로 뽑잖아요. 일반 불교학부랑 요거랑. 그런 경우에는 또 다르다. 요거 자신이 지원 대상이 되는지는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역시나 요거 1단계에서 서류로 뽑고 2단계에서는 면접을 본다는 거.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고른기회 1 전형입니다. 고른기회 1 전형에서는요,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그 다음에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특수교육 대상자, 이렇게 해당이 된다는 것, 본인이 여기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이 특성화 고교 졸업자 친구들은 여기 보면은 고교 이수과와 우리 대학 지원 모집 단위가 동일 계열이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 계열 뒤에 표가 있어요. 그거 보여드릴 테니까 자신이 동일 계열인지 아닌지를 확인해서 특성화 고교 졸업자 이 고른기 1 전형으로 지원을 할 때는 반드시 동일 계열이어야 한다라는 거 설명드렸습니다. 역시나 1단계에서 서류 종합평가 100으로 뽑고요. 2단계에서 면접 진행합니다. 여러분, 수능 최저 학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고른기회 2 전형은요,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전형입니다. 재직자 전형, 본인이 이 아래에 해당하는지 확인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면접 없이 서류 종합평가로만 학생을 선발합니다. 수능 최저 학력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논술 우수자입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 여기 보면은 논술뿐만 아니라 교과, 출결, 봉사 다 들어간다고 했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적용된다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인문 계열의 경우에는 국, 수, 가나, 영어, 사회 또는 탐구 중에서 2개가 합 4 이내여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여야 되고요. 경찰 행정학부는 국어, 수학, 가형 또는 나형, 영어 3개 중에 2개가 합 4 이내여야 되고 한국사 4여야 된다.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국어, 수, 가형, 영어, 과탐 중에서 2개 합 4 이내로 맞춰주시고 한국사 4 이내여야 된다. 그러나 여기서 수학, 가형과 과학탐구 한 개를 반드시 포함을 해야 된다. 저는요, 국어랑 영어만 할게요. 이렇게는 안 된다.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탐구형의 경우에는 2개 과목 중에서 잘 본 거 1개만 반영을 한다. 2개 평균이 아니라 확인해 주시고, 직업탐구 응시자도 지원은 가능하지만 등급 산정을 할 때 그 과목으로 합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직업탐구 응시한 친구라면은 국영수 중에서 합산을 뽑아야 되겠죠? 자, 논술고사 출제 방식도 이렇게 문항 구성과 출제 방향에 대해서 안내가 되고 있으니까요.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고 또 기출문제도 확인 꼭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자연계열에서 이제 과학시험 배제되고 수리계열에 대한 문제가 확장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는 이제 실기 위주 전형이에요. 실기 위주 전형들도 지원 자격, 그 다음에 인정 대회들 확인해 주시고요. 소프트웨어 전형도 요거 실기 60%에 교과 출결 봉사 시간 들어가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설계와 프로그래밍 학과에 따라서 보는 내용 꼭 확인해 주십시오. 체육교육 전형입니다. 여기도 실기뿐만 아니라 교과 출결 봉사 점수 들어가고요. 실기고사 내용 확인해 주시고, 미술 전형 실기 60%에 교과 출결 봉사 들어가고, 실기고사 어떤 종목 보는지 모집 단위에 따라서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은 연극 전형입니다. 연극 전형도 요거 이제 실기 기초랑 종합 이렇게 따로 있다. 1단계, 2단계 따로 있는 거 확인해서 수능 최저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또 영화 영상 전형도 내용 확인해 주십시오. 스포츠 문화 전형입니다. 자신의 종목별 진행 내용 확인해 주시고요. 이렇게
요거 이제 정시 모집이고요. 요 정시 모집 페이지 뒤에 우리 수시에서 학교생활 기록부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그 내용이 나와요. 제가 그거까지 같이 읽어 드릴게요. 일단 수능 가군나군 일반 전형으로 학생들 선발하고요. 요렇게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 수급 차상위, 그 다음에 재직자 전형 각각 안내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이 여기 이제 해당된다 하는 친구들은 제가 요거 보여드릴 때 이제 멈춰서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내용 됐고, 이제 요게 수시와 정시의 공통사항이에요. 공통사항 보면 수시도 그렇고 정시도 그렇고 학생부 종합평가 방법 할 때 어떻게 뽑느냐 그러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드림, 불교 추천, 고른기의 1은 뭐 1단계에서 서류 100%로 반영하지만 600점은 일단 기본 점수가 있다. 그래서 뭐 만점이 1000점이긴 하지만 기본이 1000점 차이가 나지 않고 실제로는 400점 차이가 나고, 학교장 추천 인재 고른기 2 마찬가지로 이렇게 서류 점수 기본 점수 있다. 정시에서도 재직자 전형은 기본 점수가 있다. 요거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평가 방법은 아까 요거 평가 서류, 두드림, 불교 추천, 고른기에는 자기소개서가 들어가잖아요. 추가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 여러분이 제출할 거 없이 알아서 학교에서 가는 거고, 자기소개서가 이제 추가로 제출이 돼야 되는 거지만 학교장 추천 인재 전형은 올해는 자소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이게 달라진 거고요. 그 다음에 다수의 입학사정관이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충실한 학교생활 바탕에 학업 역량, 전공 관심도, 인성을 평가한다. 그래서 학교생활 충실도, 학업 역량과 전공 적합성을 70 내외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반영하죠. 그리고 인성과 사회성을 30 내외로 반영하겠다. 그러나 이 평가 영역과 비율은 추후에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한 거 보니까 나중에 이제 최종 모집 요강이 나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요, 두드림과 불교 추천 인재 고른기에는 이제 2단계 면접이 있잖아요. 근데 면접도 30% 반영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300점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180점 기본 점수 주기 때문에 120점 안에서 변별이 난다. 그러니까 면접을 얼마든지 뒤집는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다음에 2인의 입학 사정관이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10분 내에 개별 면접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를 꼼꼼하게 알고 거기에 기본으로 답변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내용을 확장하면서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그 서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 가능성, 전공 전형, 취지 적합성, 인성 등을 종합평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면접에서는 전공 적합성, 전형 취지 적합성, 인성 사회성, 발전 가능성을 이렇게 각각 3위, 3위의 비율로 반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수시, 정시 중에서 특히나 이제 논술이나 다른 분야에서 이제 교과랑 여러분 출결봉사 아까 점수 들어가는 거 있었잖아요. 그때 그 점수들을 이제 내용을 얘기한 건데, 여기 보면은 교과 성적 뭐 1등급인 경우에 10점, 2등급인 경우에 9.95 해가지고 얼마큼씩 차등이 나는지 그거를 교과 성적표 차등을 해주고 있고요. 여기 보면은 출결 성적 반영할 때 무단 사고 결과 지각 조퇴는 요거 3회당 1회 무단 결석으로 반영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 지각 조퇴 무단 3회 있으면 그게 결석으로 한번 돼서 감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결도 우리 뭐 출결이 사실 논술이나 이런 데 아주 막 하프를 결정짓게끔 차이를 크게 만들진 않지만 그래도 1점, 2점 우리 아쉽게 잃어버리지 않게끔 꼭 챙겨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형별 반영 교과 중에서 상위 10과목의 석차 등급을 낸다. 요거 여러분 논술할 때 그 논술뿐만 아니라 실기할 때 여러분 전 과목 하는 거 아니고요. 요거부터 읽어드려야겠구나. 반영 교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이렇게 5개 교과인데 5개 교과 중에서 상위 10과목이야. 그 얘기 뭐냐면 내가 고등학교 5학기 동안 국영수, 사, 과 했던 것 중에 제일 잘 높은 등급 10개만 뽑는 거예요. 수업 10개만. 성적 10개만.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거고 이수 단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등급만 한다. 그 다음에 출결과 봉사활동은 무단 결석 일수, 봉사활동 시간 점수화해서 환산을 해서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학년별, 교과별 반영 비율 따로 뭐 가중치 이런 거 없고 이수 단위도 적용하지 않는다 설명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이미 졸업한 사람은 전 학년을 대상이니까 3학년 2학기까지 반영이 된다. 그러나 여러분 요거 제가 안내 드리면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요게 지금 요 설명이 해당되는 전형은 여기에 들어있는 요 전형들이에요. 아셨죠? 요거 종합전형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출결이랑 봉사 보면은 무단결석이 3일 이하면 만점이에요. 그러나 4일부터는 이렇게 감점이 들어간다. 무단 결석으로만. 그 다음에 봉사활동도 3년 합쳐서 30시간만 넘으면 만점이고 30시간 안 된다. 29시간부터만 감점입니다. 됐죠? 그래서 대부분 여기서 많이 감점되는 경우는 좀 드물기는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런 기준이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적을 비교 내신으로 내야 되는 친구들 확인해 주시고, 정시 반영 방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동국대학교 뒤에 수시정시 농어촌 학생 전형 그거 거주 인정 기준을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요것도 확인하시면서 내가 농어촌 그 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특성화고교 졸업자 전형할 때 동일 계열 기준 학과예요. 그래서 요 표를 보시면 여러분이 그 학교에다가 내가 전혀 식품가공과예요. 그러면 식품가공과가 들어있는 요 식품산업관리학과에는 동일 계열로 지원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뭐 저는 농업기계과입니다. 그러면은 나 전자전기공학부에 지원이 가능하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봐봐. 난 유통정보과다. 여기도 쓸 수 있고 여기도 쓸 수 있네. 그리고 이제 쫙 보는 거예요. 쫙 이렇게 쫙 봐봐. 그럼 여기도 있다. 또 쭉 봐요. 쭉 봐가지고 뭐 어디도 있네 어디도 있네 이렇게 확인을 하면 나는 요게 써있는 경제 요거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계열, 우리 학교의 기준학과 이름이 뭔지를 확인하고 거기에 맞는 모집 단위에 지원할 수 있다. 어떤 전형에만? 특성화 고 전형에 지원할 때,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에 지원할 때만. 일반 종합 전형에 지원할 때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이거 동일 계열 확인 안 하셔도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요거 동국대학교 표니까 요거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대한 내용도 이렇게 확인, 시험 어떤 식으로 보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동국대학교 모집 계획안 제일 뒤에 보면요, 2018학년도에 수시 모집 경쟁률을 실어줬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우리 수험피플들이 경쟁률이 안 와닿을 수도 있어. 그리고 2019학년도 올해 고3들이 갔던 경쟁률은 아직 이제 정리가 돼서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함께 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원서를 이제 지원할 때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020학년도 동국대학교 모집 요강 보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졌습니다. 감사합니다.